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는 커밍아웃. 자, 오늘은 고령화 시대 이 직업 뜬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고령화에 뜰 것인가 라는 거와 또 하나는 내가 80살, 90살이 되었을 때더라도 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그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제가 주관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이것이 정답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고령화 시대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뜰까요? 먼저 책 한 권 추천합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나중에 따로 한 강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먼저 강추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서 고령화나 치매를 고민한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는 1955년생부터 68년생이 1차 베이비붐인데 55년생이 금년부터 65세가 되었죠. 일본은 47년생이에요. 그들이 정년과 더불어서 고령화와 더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에 사진 하나 보이시죠? 저기 98년도에 일본에서 시범 운행했던 택시입니다. 한 달에 3만엔만 내면 기본 요금으로 무제한 콜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를 끌어서 그 당시에 전국화할 예정이라고 나왔던 검토하겠다던 내용이 바로 일본의 어르신을 위한 택시의 변화입니다. 그럼 한국도 한 20년 지나고 나면 저런 택시 나오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일본 가면 편의점이 한 10년 전하고 바뀐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도시락 코너와 일회용 반찬 코너가 예전에 비해서 한 1m에서 1.5m 더 커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고령화 일본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거의 식사를 해결하는 분이 많아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바나나 우유를 제끼고 제일 많이 팔린 게 뭘까요? 드디어 도시락입니다. 한국도 혼자 혼밥하는 사람들의 25%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활용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편의점이 한국 장날처럼 일정한 시간에 마치 오일장 돌듯이 자동차 편의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일본에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아마 어디선가 시작했든가 아니면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화점도 변화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동경의 게이오 백화점입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60%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엘리베이터 속도라든가 중간중간 의자라든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물품이라든가 등등등이 어르신 맞춤으로 백화점이 바뀌었다 그래요. 동경에 가시면 게이오 백화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끼리 만나는 카페가 필요하고요. 또 연세가 들어도 화장품이 필요하고요. 또 반찬이라든가. 제가 가장 신선한 충격. 일본의 1947년생이 정년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고 알아봤더니 청바지 입고 배낭 메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베이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변화도 직업의 변화도 등등등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노치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유치원은 들어봤지만 노치원 안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고령화 시대 새로운 트렌드 노치원 뜬다. 그죠? 미래의 블루오션 뭐라고요? 노치원. 운영하기에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 그죠? 뜬다. 이런 것이 쭉쭉 언론에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보고서 계획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몇 년 전에 이 사업계획서를 쓰신 분인데 아마 지금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 독거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증가하니까 나는 창업을 하겠다. 나는 비전은 사회복지사 전문성,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성을 살려서 신뢰받는 노치원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목표는 행복한 노인의 노년 생활을 보장하고 1:1 맞춤 케어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사업 소개를 하면서 표적, 독거노인을 모시는 자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60 이상 노인, 그죠? 유치, 어르신들의 교통에 편리한 곳, 운영자, 간호사, 영양사, 주방장, 뭐 등등등을 모집해서 하겠다. 운영시간, 요금 나왔죠? 요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일과표, 아침 9시에 오셔서 준비하셔서, 그죠? 한 5시, 6시쯤에 끝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아마 지금 이거 하신 분은 아마 자리 잡으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많이 뵙잖아요. 이거 정말 절실합니다. 앞으로 노치원 많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요양원으로 바뀌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노치원으로 아주 앞으로 많이 바뀌겠다라고 짐작해 보고는 합니다. 다음, 실버 카페. 자, 지금 어르신들하고 이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70대들은 사실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추 따서 감자 캐서 자식 전세방 늘려주는 걸 소명인 줄 아셔요. 그분들은 다 나눠줬어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베이비붐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대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어르신들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버 카페가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요. 각 지방 자체에서 뭐 떡 카페라든가 뭐 등등등 있지만은 서울 종로에 제가 실버 카페를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자, 옆에 보면 교복 입으신 분이 뭐 하냐면 DJ예요. 음악 탁 써주면 틀어주는 DJ.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죠. 서빙 하시는 분이 있고. 자, 그런데 요 뒤에서 어르신 한 분이 아주 편안하게 약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요? 저 강원도 동에서 왔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종종 오세요? 아니요. 나는 연금 타는 날 무궁화 열차를 타고 청량리에 와서 지하철 타고 종로에 와서 2,500원짜리 해장국 하나 먹고, 그죠? 친구 한두 명 만나고 이곳에 와서 맥주에다가 마른 안주 먹고 나면 3,000원이 남는데 그거 팁으로 남겨놓고 가는 것이 내가 가장 유일한 낙입니다 하는데 참 정말 짠했어요. 야, 저런 분이 과연 우리는 몇 프로가 될 것인가, 그죠? 저렇게만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여유를 가지신 분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 자, 또 하나는 영화관도 있었어요. 근데 무슨 영화냐? 이런 영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20년 후면은 어떤 영화가 나올까요? 그죠? 제가 여쭤봤더니 전우, 수사반장, 미래소년 코난, 마징가 제트,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 이런 게 나온대요. 그죠? 그렇게 실감이 나십니까? 자, 또 하나는 여러분 90살이 되어도 이쁘고 싶을까요? 마음의 나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마음의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그래. 10대 아니면 20대, 30대, 40대는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보면은 젓가락 들 힘도 없고 눈 뜰 힘도 없지만은 그분의 마음의 나이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다 자기가 가장 이뻤을 10대, 20대, 30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음의 나이는 늙지 않습니다. 90이 되었는데, 그죠? 여기에 내가 이렇게 주름이 지고 하더라도 어디 좋은 보톡스 있다면 맞고 싶은 것이, 그죠? 다 같은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만 오는 피부샵이 아주 호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국은 조만간 그러지 않을까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참 편안해 보이시죠? 고우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환하시고 어떠세요? 좀 실감 나세요? 자,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은 연금 파이프가 있든지 아니면 건물주 파이프가 있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65세가 돼도 청년이에요. 근데 정년하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또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포노 사피엔스는 무슨 뜻이냐면 포노, 라틴어로 핸드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오장육부처럼 핸드폰은 내 몸의 장기처럼 나와 함께하는 그 인간을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 못할 것이 많아요. 할 것이 많아요. 이걸로 거의 다 되잖아요, 이제는요. 먹고 자고 움직이고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 먼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또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자, 여러분 플랫폼 아세요? 미중 플랫폼 전쟁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떤 전쟁이냐면 플랫폼이 역이잖아요. 역. 그 역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모여오잖아요. 모여와서 서울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에서는 전국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서울역에서 뭐 합니까? 친구도 만나고, 그죠? 케이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죠? 등등등등 그 역에서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공존해서 거기서 움직여 나가는 거. 이게 플랫폼인데, 근데 이것을 뭐로 하냐? 즉, 인터넷,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플랫폼 전쟁. 요 책 위에 보시면 뭐래요? 구글이라든가, 그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하고,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라든가, 그죠? 이런 거하고 이제 전쟁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10대 기업 안에 이 플랫폼 회사가 몇 개예요? 여러분 계속 이런 거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7개가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을 이해하게 된다면, 포노 사피엔스를 이해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이걸로 경제가 저는 충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래서 핸드폰 하나 들면은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걸로 뭐 다 하잖아요. 여행서부터 시작해 다 뭐 모든 것이 핸드폰 하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 저는 당근마켓을 보며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 연금이나 바라보면서 집에서 놀까? 그럼 연금이 안 된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오니까 자괴감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극단의 선택까지 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면 될 것인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아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것, 포노 사피엔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이 당근마켓을 보면요, 한 달에 700만 명이 오고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근마켓을 가만히 보니까 비대면으로 물건이 오가기도 해요. 아, 그렇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죠? 이 플랫폼이라는 것만 잘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시대가, 설사 내가 다리가 아파도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즉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신다면, 또 좀 더 우리가 연구 개발한다면 100살이 돼도 얼마든지 우리는 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그래서 시대가 얼만큼 변했냐면요, 여러분 모바일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나라 같습니까? 중국이에요. 뭐죠? 일명 우리가 말하는 거지인데 여기는 화폐를 안 쓰니까 모바일로 쉽게 말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과일 몇 개 올리는 저기에서도 모바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재봉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전쟁은 시작될 것이고 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령화 겁먹을 거 없습니다. 나이 드는 거 겁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춰 준비한다면 내 손이 움직이는 한, 내 다리가 움직이는 한 얼마든지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고령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100세까지 행복하게. 치매는 커밍아웃.